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 금지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니켈은 오늘 새벽 한때 선물 가격이 72%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급 불안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또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니켈 때문에 놀라는 일이 또 생기는구나 하는 걸 또 새삼 알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니켈 가격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도 지갑을 열게 하는 것들이 꽤 많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해외 이색 비즈니스 상품들 중에서 우리의 예상을 비껴간 상품들 모아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공부하려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주제들, 이런 것들 대신 공부해 주시는 분,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켈 가격 얘기를 좀. 네. 마침 공부 중에 어제 니켈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어제 폭등해서 오늘 새벽에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마침 공부하던 중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게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네. 오늘 방송 끝나면 니켈에 대해서 선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니켈 관련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겠다. 니켈 가격 잘못하면 많이 오르겠네. 네,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말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폭등하면서 이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아니, 하루에 70%가 올랐어요? 72%, 최고 72%까지 올라갔고 새벽에 72%가 올라가면서 52,0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니켈 시장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 인류가 탄생한 이래 니켈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된 비싼 적이 없다. 예. 톤당 52,000달러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톤 트럭 가득 채우면 한 6천만 원 넘는다는 거네요. 근데 이 니켈 가격 변동 그래프를 제가 쭉 과거 그래프까지 쭉 다 봤었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72% 오르는 이런 건 처음 있었는 일입니다.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니켈이 폭등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급이 불안해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수요 증가. 재고 감소와 공급 불안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이 니켈의 거래 가격 그리고 재고량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2022년 3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니켈 재고량은 77,082톤입니다. 예. 한 달 전인 2월 4일로 돌아가면 재고량이 87,504톤이에요. 많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0,000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달 전인 지난 1월 4일로 가면 재고량이 10만 톤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비해서 거의 3만 톤 가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재고 추이 그래프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서 공급 부족이 생긴다는 거죠. 재고라는 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늘 일정한 양을 갖고 있는 게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고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이 재고가 왜 줄어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소나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니켈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그 결정적인 부분이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5.6%를 보유하고 있는 니켈 부자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2020년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어요. 니켈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국 내 공급을 우선시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니켈 원광이 없어지니까 니켈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노르니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난 2021년부터 원광 생산을 위한 설비 수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니켈 생산을 계속 줄여왔고요. 그러니까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원광 수출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니켈 총 생산량 1위를 달리는 노르니켈도 설비 수리를 이유로 니켈 생산을 줄이니까 니켈 재고가 사실 지난 2019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고 2019년부터 가격은 반대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죠. 이 니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죠?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 말씀하신 거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 아, 스테인레스에도 네. 맞죠. 1890년대 90년대에 니켈이 가장 많이 쓰였던 역사를 찾아보니까 기사들의 갑옷 있죠. 네. 번쩍번쩍거리는 예. 은색 갑옷. 이게 이제 니켈이 들어간 금속의 니켈에서 중세에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중세도 썼어요. 근데 사실 니켈은 중세에 이제 독일에서 발견이 처음 됐는데 예. 코퍼 니켈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코퍼라면 구리? 코퍼, 구리. 구리. 니켈이 뭐냐면 독일어로 고블린 악마의 일종인 고블린의 이름이에요. 고블린 중에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하면 악마의 구리. 예. 라는 뜻인데 구리의 일종으로 봤나 봐요. 네, 처음에는. 구리의 일종인데 이거는 고블린 악마의 구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 이 스테인리스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이 예.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2019년,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니까 예. 그리고 가격은 반대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는 없어. 예. 가격은 계속 올라가. 지금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니켈 확보해야 되는 거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재고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니켈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재고는 더 빨리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러다 갑자기 어젯밤에 튀었군요. 어젯밤에 튄 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 어젯밤에 튄 거는 예. 근데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니켈은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주요 비철 금속, 그러니까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식, 니켈 이게 6대 비철 금속인데 예. 이 6대 비철 금속 중에서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금속입니다. 원래도. 원래부터 외부적 충격에 가격 변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가 쓴 6대 주요 비철 금속의 국제시장 가격 변동이라는 논문을 보면 니켈은 수요 충격이 왔을 때 공급 예. 충격보다 수요 충격에 더 취약한 면이 있다. 그 말은 비싸도 사서 쓸 수밖에 네. 없는 금속이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대체제도 없고 네. 많은 양도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뭔가를 만들 때 조금만 넣으면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니켈 가격 상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서 숏 스퀴즈라는 말 아시죠? 누가 공매도 해놨다가 네. 아유 아무래도 안 오를 것 같아. 빨리 그냥 네. 다시 되사자 하는 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3월 4일에 29,000달러였거든요. 예. 29,000달러였고 3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역사상 봤을 때 3만 달러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니켈이 네. 한 10,00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10,000달러, 20,000달러 오가는데 3만 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 참여자 중에는 이거 가격 내린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자. 예. 숏 포지션을 취하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 나스닥에서 게임스탁 주식의 공매도 보유자들이 패닉이 돼서 숏 스퀴즈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주가가 하루 만에 막 100%, 150% 막 뛰었잖아요, 그때. 근데 숏 스퀴즈가 이제 주가나 선물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가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니켈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는 패닉 바잉이죠. 패닉 바잉이죠.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실. 어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제 니켈 선물 그래프를 제가 변동 그래프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3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24%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패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릴 줄 알고 계속 매도 포지션 잡아 있었는데 뭐 안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죠. 근데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죠. 잘못하면 나 현물이 없어지니까. 망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벌어지면서 숏 스퀴즈가 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실제로 2006년 8월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니켈 가격이 2006년 8월부터 해서 2007년 1월까지 처음으로 톤당 5만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갈 때였거든요. 예. 이때 니켈 가격이 미쳤다고 해서 2008년부터 니켈 가격 변동에 대해서 뭐 그 분석한 책들이나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뭐
우리가 흔히 봤던 자원 전쟁을 소재로 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2006년 8월에 당시에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은 보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때 그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니켈 가격이 당시 2006년 8월에 1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톤당 29,100달러였어요. 29,100달러. 아, 이거는 더 올라갈 수가 없다. 지난 3월 4일 가격과 비슷해요. 근데 니켈 재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니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이 패닉 바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후에 숏스퀴즈가 발생하고 가격이 연일 급등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그때 니켈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런던 금속 거래소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보유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시장 개입을 해서 특혜를 줍니다. 왜요? 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강제 청산 안 할게요. 가격이 올라도 강제 청산 안 할게요. 대신에 결제 이행을 못했으니까 벌금으로 300달러만 내세요. 하루 300달러만 내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강제 청산을 연장해 줄게요. 라고 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급하게 제발 쇼 커버링에 나서지 마라. 패닉 바잉 하지 마라. 네, 패닉 바잉 하지 마라. 이 패닉 바잉 때문에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이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2007년 초에 5만 달러를 돌파하고 비로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게 그 고점이 어제 깨졌군요. 네, 그게 어제 깨졌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2006년 8월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바는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이 뭐 공급도 불안불안하고 수요는 꾸준하고 하니까 그동안 꾸준히 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패닉 바잉으로 올라간 이유는 원래 패닉 바잉이라는 건 그래도 갑자기 올라가니까 아유 이제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몰라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나도 사고 봐라고 하는 게 패닉 바잉이라서 뭔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발생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2006년 8월 상황과 어제 직전 상황이 비슷했는데 그 29,000달러라는 가격 시작점도 비슷했고 니켈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던 것도 비슷해요.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2006년과 지금이 다른 점은 2006년에는 29,000달러 찍고 5만 달러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서 역사적 최고점까지 갔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니켈 생산량 1위 기업인 노르니켈 이슈가 터져버린 거예요. 노르니켈? 이건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러시아 회사요. 아, 예. 러시아 회사. 미국 EU 등이 제재를 가하는 나라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회사예요. 노르니켈은 러시아 재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EU 등이 이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펼치면서 시장에서는 전 세계 니켈 총 생산량 1위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공급 물량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거죠.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많이 나온다는 건 나라 전체로 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특정 회사로만 치면 노르니켈이 넘버원이지만 이 회사가 갑자기 니켈을 안 이 회사로부터 니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돈을 못 보내니까요, 그죠? 이 회사한테 돈을 못 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겠네요. 불가능해지죠. 근데 재고는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업체가 공급을 못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니켈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지난 1월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타마락 강산에서 생산하는 니켈을 7만 5천 톤을 구매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마락 강산에서 생산되는 니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니켈 구매 계약 발표 전에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산 니켈은 매우 시원찮다. 품질이 나쁘다. 못 쓴다. 거의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미국산 니켈을 7만 5천 톤을 구매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니켈이 지금 얼마나 귀한지 또 테슬라가 니켈 확보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지금 품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 말씀드렸던 지금 러시아 이슈까지 터지니까
가격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야, 이 러시아 문제가 이게 서방이 제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 피해가 러시아도 크겠습니다만 제재하기 쉽지 않을 만큼 러시아가 이것저것 공급하는 게 많고 대체제가 없어서.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서방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예상은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가 예상 밖의 충격이었던 것도 그 이유죠. 니켈 값 이거 어떡하죠? 2007년에 한번 이렇게 고점 찍은 게 이번에 신기록을 다시 세운 건데 네. 집값하고 비슷해요. 흐름이. 그죠? 우리도 지난번 전고점이 그 동네 네. 언저리였으니까 그때는 또 가격이 좀 내리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죠. 네. 그때 내렸던 이유는 뭡니까? 2007년 이후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10,000까지 내려왔었어요. 아, 그러다가 지금 5만 달러 한 5만 이게 2,000달러 찍고 내려온 거죠. 변동성이 5만 달러가 된 건데 2007년 이후에 니켈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내려간 거는 중국 때문이었어요. 네. 사실 2006년, 2007년에 니켈이 급등한 것도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잖아요. 예.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또 건설 붐과 개발 붐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그 수치를 찾아보니까 2001년에 중국의 스테인리스 강 생산량이 73만 톤이었는데 2007년에 720만 톤이 돼요. 예. 6년 만에 10배, 연평균 46%씩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에 중국 외의 다른 나라 지역의 스테인리스 강 생산량은 연평균 2% 성장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스테인리스 생산을 거의 뭐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니켈이 필요하니까 네. 중국이 니켈도 거의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니켈을 빨아들이니까 니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켈은 수요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네. 원자재이기 때문에 예. 2001년 톤당 $7,000 하던 니켈이 2007년에 $5만 달러를 돌파하는 거죠. 이야.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 함유량이 99% 이상인 니켈을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예. 99% 이하 미만인 것을 클래스 2라고 하는데 니켈 함유량이 15% 정도 되는 니켈 선철도 클래스 2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 함유량이 아주 많으면 고급 니켈이지만 예. 적어도 쓴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스테인리스 강을 2007년 이전에는 클래스 1 니켈 99% 함유량이 들어가 있는 걸 썼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클래스 2에 있는 니켈 선철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기술이 나와요. 더 잘 뽑았을 수 있게 됐군요. 예, 그러면서 값비싼 클래스 1을 다 버려버리고 아하. 값싼 니켈 선철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이 그럼 우리도 니켈 선철로 쓸래. 그래서 싼 거 할래. 라고 하면서 예. 니켈 선철은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하이 니켈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 1 니켈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켈 선철로 인해서 클래스 1 니켈에 대한 수요 급감이 발생하면서 네. 니켈 재고 역시 급증하는데 2007년에 2만 톤에서 2016년에는 50만 톤이 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50만 톤인데 지금 7만 톤이에요. 재고가 많이 줄었네요. 네. 최근에 이 그 쇼트 퀴즈라고 표현했던 패닉 네. 바잉을 유발한 네. 니켈 값 이거 많이 오르겠는데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가 이제 최근에는 재고가 갑자기 많이 줄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왜 줄었어요? 최근에 러시아가 공급을 못해서 줄어든 그 건 이전부터 사실은 재고는 어제 급감하는 오늘이라서, 추세였어요. 예. 2019년에 사실 니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2019년에 그 니켈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사실 2018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예. 근데 그 작년 한 해만 전년 대비 25% 이상 상승했거든요. 니켈이 예. 그래서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고 그런 상황에서 니켈은 어쨌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러시아 충격이 가해지면서 하루 만에 72%가 오르는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거의 3배 가까운 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니켈은 지금 전기차, 정확히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족족 사라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기차 배터리는 클래스 1 예. 니켈이 필요하거든요. 클래스 1 니켈에 황산을 첨가한 황산 니켈을
그 리튬 이온 전지 양극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많던 클래스 1 니켈 제거 거의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고 전기차 생산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니켈이 시장에서 빠르게 재고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수요가 니켈 수요와 직결된다. 근데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가 결국은 안 될 거다. 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유행으로 타고 다니지 네. 10년 후 20년 후에는 비싸서 못 탑니다 이거. 니켈 값이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가 니켈 수요와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과거에 2007년에 스테인리스강 기술 때문에 네. 니켈 선철로 클래스 1 니켈을 대체했듯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산업의 기술 혁신이 새롭게 나온다면 니켈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 결정은 이제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혁신 여부에 달려 있다. 니켈 필요 없어 하는 배터리가 나오면 또 니켈 값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의 경제 구조를 다양한 특징으로 설명합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람들이 의식주에 쏟는 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생필품 이외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구매 본능을 자극하는 상품을 누가 잘 만드느냐 이제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고 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라는 회사지요. 예.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야 이런 것도 팔린단 말이야 하는 제품들을 또 쭉 설명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또 개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이런 것도 산단 말이야 하는 것들이 뭐 진짜 의외 하나둘이 아니라서 네.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야 네. 따라갈 수 있겠죠 트렌드를. 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린이와 어른을 합친 말. 키덜트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어른이를 위한 제품인데요. 미국의 한 장난감 회사에서 출시한 그 장난감 전화기 모양의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바이의 단독 제품으로 이제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품은 얼핏 보면 정말 어린이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빨간색 바퀴에 무지개색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 알록달록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화기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난감 전화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전화기를 연상하면 되는데 꼬마 자동차 붕붕 닮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보니까 Let's be kids라는 광고 문구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어보자 이런 건데 어른을 위한 제품입니다. 예. 채터 텔레폰이라고 하는 장난감 전화기가 네. 이 회사에서 약 60년 전에 나왔다고 해요. 그 모델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한 스마트폰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결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전화기로 쓸 수가 있어요. 다이얼을 네. 요즘에 이제 번호를 기억하는 뭐 상대 번호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예.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보고 실제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예. 전화기가 걸리고 수화기를 들고 서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다 보니까 예. 이 전화기가 실제 장난감이 아니라 전화기가 되는 거죠. 그 전화선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는 아닌데 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면 네. 전화가 걸립니다. 그 연결된 신호가 내 진짜 스마트폰으로 가서 네.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주고 그렇죠. 그럼 이 장난감 전화기에 있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면 내 귀에 스피커니까 스마트폰 액세서리이니까 이제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만들었네요, 이 회사. 네. 그래서 이 전화기가 60년 전에 네. 이 장난감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어른들을 위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과연 누가 살까 싶지만 네. 과거를 추억을 소환하면서 어른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어린 분들은 처음 받겠어요, 이 전화기. 어른분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 전화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야라고 하면 네. 예전 분들은 그렇지 옛날에 우리 이거 썼지였는데 네.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만 본 분들도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쓰다가 좀 질리면 아이한테 장난감으로 사용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재질도 장난감 재질이랑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내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니까 건전지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네,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충전해서? 네, 한 번 예. 충전하면 5시간 연속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런데도 네,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화기니까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60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8만 원. 네. 항상 가격은 말씀해 주시면 어유 그거 참 저렴합니다 하는 티는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하면 않는 너무 것 비싼데 같아요. 예. 네, 어른이 용품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상품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키보드 중에 2-3개 정도를 뽑아내서 한 3개 정도의 키보드가 붙어 있는 키보드가 아니라 버튼. 네. 버튼 3개 정도를 뽑아 놓은 미니 키보드네요. 이게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키보드인데요. 예. 키보드 자판이 딱 3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콘처럼 생겨 있는 그 키보드는 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버튼이고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그럴 때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존의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 카피, 그러니까 그 붙이는 것과 C. 복붙인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키보드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로 이동하는 버튼 하나와 카피하는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요 3가지 버튼만 있습니다. C를 누르면 그냥 컨트롤 C가 되고 네, V를 누르면 컨트롤 V가 되는 되고.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원래 작년에 만우절날에 이 예. 사이트에서 이벤트로 살짝 그냥 만우절 거짓말처럼 올라온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이것이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만우절날 그냥 이벤트로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네. 이제 최근에 이 제품이 실제로 실제로 나왔어요?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 제품을 사고자 이제 그 예약 구매를 하고 주문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키보드 버튼 3개 있는데 하나는 이 사이트로, 네, 또 하나는 카피, 그렇죠. 또 하나는 붙이기. 네. 이 딱 3개만 있는데 네. 자주 쓰기도 하고 재밌다 이거죠.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 버튼을 자신이 원하는 가장 많이 쓰는 키 자판으로 그 단축키로 네. 변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면 캡처를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화면 capture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편집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축키 2가지로 자주 쓰는 네, 걸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이건? $29입니다. 35,000원. 35,000원 정도? 네. 야, 35,000원이면 그냥 저렴한 키보드랑 마우스 세트 가격이니까 네. 한번 비싸긴 되게 비싼 건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인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다마고찌라고 하는 게임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디지털 다마고찌가 일본에서 또 출시됐는데 이게 신기하더라 하는 뉴스예요. 네. 이 제품은 만질 수 있는 디지털 다마고찌예요. 원래 다마고찌가 뭐였죠? 다마고찌가 이제 그 알을 예. 키우는 거예요. 알을 키워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키우는 건데요. 저도 한때 이걸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이 다마고찌를 키웠었거든요. 그게 무슨 그럼 게임기였나요? 그렇죠. 휴대용 게임기죠. 그러니까 게임기 속에 내가 동물을 키우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뭐 동물을 때 밥 주면서 키우는 게임이었는데 네. 게임기도 따로 있고. 네네. 그런데 이 제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오른쪽 그 한쪽 편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재질이 들어있어서 화면에서도 손가락을 넣으면 화면에도 그 내가 집어넣는 손가락이 화면에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요 키우고 있는 그 다마고찌를 만져주면 그 말랑말랑한 재질에 얘가 반응을 하고
쓰다듬어 주면은 좋아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하면서 목욕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또 뭐 먹이도 주고 하는 실제 터치감을 느끼면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만질 수 있는 디지털 다마고치입니다. 이 생긴 거는 토마토 정도 크기에 구멍을 하나 뚫려 놓고 비스듬히 잘라서 화면을 배치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구멍을 하나 넣어놓은 것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게 뭔가 있나 봐요.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재질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주 만져주면 얘가 잘 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질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디지털 동물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부르르 떨기도 하고. 네, 움직이기도 하고 누르면은 실제 모양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호 그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내가 약간 뭐 새장이나 닭장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느낌을 동물처럼.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디지털 방식으로 화면에서는 무슨 포인트가 쌓인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캐릭터도 약 50여 종의 캐릭터로 키울 수가 있어서 뭐 예. 토끼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키우다 보면 얘가 점점 변신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고 실제로 과거에 다마고치를 가지고 놀았던 어른을 타겟팅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이 넘습니다. 7만 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이런 걸 사서 길러? 라고 생각하면 참 혼자 그런 사는 분들이 건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기는 한데 또 그렇죠. 뭐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디지털 반려동물 액세서리를 해보는 많이 거죠, 찾게 그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 7만 원 뭐 은행 통장에 있으면 뭐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재밌네요. 예. 일본에서는 가장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대중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네. 반신욕. 이게 이 욕조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이제 유행인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입욕제가 인기라고 합니다. 입욕제. 네. 그러니까, 입욕제라면 욕조에 담아놓은 따뜻한 물에 네. 무엇인가를 가루 푸는? 같은 거 뿌려주면 향이 나는 거죠? 네. 거품도 나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입욕제는 뭔가에 좀 시원하거나 숲의 향을 느끼거나 이런 식의 좀 좋은 향기를 떠올리잖아요. 장미향이라던가. 네. 그런데 이 이색 입욕제는 규동 입욕제인데요. 목욕 시간에 그 카레탕, 라면탕, 라면 맛 탕, 입욕제? 네, 오뎅탕 뭐 이런 식으로 카레탕 입욕제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카레 덮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걸 밥 위에다가 뿌려서 먹겠다 싶을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욕조 안에 이 카레탕 입욕제를 넣게 되면 카레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욕조 안에. 네. 뭐 라면탕이면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입욕을 즐기는 건데요. 배고플 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허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카레, 네. 라면, 네. 규동, 그리고 된장국탕이 있고요. 된장국탕? 네. 그리고 오뎅탕이 있고. 네. 그러면 내가 몸에 내가 된장찌개 안에 두부가 돼서 그렇죠. 욕조 안에 들어가면 이게 두부의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겠구나 하고 된장국 안에 잠겨 있거나 떠 있는 나를. 그렇죠. 그래서 이 입욕제를 쓰고 나면 반드시 샤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고요. 갓조부시랑 마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이 냄새가 계속 박힐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입욕제다 보니까 재미삼아 이 입욕제를 종류별로 많이 구매를 해서 써보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독특하게. 그런가 하면 네. 입욕제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모양의 입욕제도 인기인데요. 그 1897년에 창간한 미야기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신문사에서 네. 그 근로자들을 힐링해주는 입욕제 신문이다라고 해서 좋은 유심보라는 제목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그냥 이 물 안에 들어가서 네. 신문 기사를 실제로 읽는 거예요. 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신문이에요, 그냥? 예. 네. 근데 이 기사 안에는 왜 성공한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는가 이런 이제 에세이도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짤막한 뭐 그런 밀실 샤워 사건 이런 관련된 뭐 짤막한 소설도 있고요. 목욕과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예. 들어 있고 이걸 다 읽고 나면 자칫하다 보면 신문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물 안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과감히 빠뜨려라. 샤워기로 물로 이 신문을 씻게 되면 네. 이제 보글보글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서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를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 숲의 향기가 같이 나면서 이제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 읽고 나서는 심신을 뭔가를 치유해라. 좋은 향과 입욕제로. 그래서 그런 신문 입욕제도 인기입니다. 그러면 다 읽고 난 이 신문을 물에다 넣으면 녹아 없어져요? 아니면 그렇죠.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로 만들어진 야. 입욕제인 거죠. 녹아 없어지는 건 안 신기한데 네. 녹아 없어지는 이 녀석을 신문으로 활용해서 인쇄를 거기에 하는 거. 인쇄하는 기술이 놀랍네요. 네, 우리가 왜 그 종이 비누 같은 거 많이 네. 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인쇄를 한 거죠. 야. 목욕에 진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목욕과 관련된 제품은 체코 프라하에서도 네. 좀 눈여겨볼 그 관광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프라하 방문했을 때 여기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네. 맥주로 스파를 하는 곳이에요. 체코가 맥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맥주에 몸을 담궈요? 네. 욕조 안이 다 맥주로 되어 진짜 왜 있고요. 그러지? 다들 된장국에 담그지 않나? 지루한 모양이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네. 이 체코의 맥주 비어 스파 같은 경우에는 맥주 속에 몸을 담고 이 안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네. 맥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맥주 마실 수도 안주도 같이 제공을 하고요. 마시다 보면은 더 마시고 싶기도 하잖아요. 갈증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맥주를 한 잔 준다. 그런데 옆에 수도꼭지처럼 물을 트는 게 있는데 물을 트면 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맥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욕조 안에 그 맥주를 조금 더 채울 수도 있고 그걸 받아서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맥주 스파가 체코에서 하는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인기인데요. 한 잔 마시면 그 안에 있는 것도 한 잔 또 떠마실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네. 네. 그런 또 재미있는 상품이 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에 이제 입욕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반신욕 하고 나면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이 집에서 1000가지의 음료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00가지면 사실 웬만한 음료는 거의 다 제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탄산수 제조기는 있죠. 탄산수 칙 뿌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업체는 주스, 탄산음료, 아이스커피, 와인, 칵테일 등 사실 음료에서 술까지 다양한 다 음료를, 만들어요?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린터, 그러니까 제조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예. 예약 주문을 지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은 정수기처럼 생겼고요. 네.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음료 레시피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음료 레시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고 그 종류가 무려 100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원료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사다가 계속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네, 이건 정기 구독 아. 서비스로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알겠습니다. 소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원료는 뭐 설탕이나 알코올, 향신료, 카페인 그런 이런 걸로 걸로 구분이 되어 만들어서. 있습니다. 예. 병과 캔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대선 특별 방송이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